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가 범죄 색출과 처벌 강화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국회는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3년 연속 긴축재정 편성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리기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과 R&D 관련 예산은 더 늘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달 치러질 미국 대선 TV 토론이 방산주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연구원은 선거 판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야 방산업종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중동 긴장감 완화로 상승이 살짝 둔화된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아쉽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오늘 네. 양시장 초반에 좀 살짝 다른 모습을 띠는 듯 하면서 하락세도 보여주고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상황 지금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고 그 윗꼬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각계 전투로 이 종목 저 종목 뭐 다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한번 돌고 빠지고 이런 식의 좀 수급들이 빠르게 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이 여러분들 불안정하면은 매매가 좀 답답하면은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하방을 한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지수 흐름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일단 크게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경제 지표가 다소 좀 공백이 있습니다. 제가 9월 여러분들 FOMC까지는 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전략적으로 좀 시장을 좀 흐름을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고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비중을 뭐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 여러분들 항상 박스권 상단이든 바닥 따지고 좀 올라왔을 때든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제가 계속적으로 하단 맞고 올라올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고 상단 맞고 떨어질 때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2년 동안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입니다. 학습 효과. 아직도 이 박스권에 적응을 좀 못하신다면 사실 매매를 굉장히 크게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런 자리, 서킷 브레이커 가거나 이런 자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시장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지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개별 이슈들에 좀 주목하시는 그런 전략, 뭐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뭐 보안 관련주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듯이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것들 섹터들을 잘 정리해서 대응하시고 개별 이슈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좀 짜지 못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다. 포트를 아예 그냥 내가 좀 전략적으로 시장이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하방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뭐 리스크 관련된 그런 해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개별 이슈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트렌드가 지금 시시각각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지난주랑 이번 주 다르고요. 어제랑 오늘 다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춘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2차전지가 좋으니까, 그냥 반도체가 좋으니까 지금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끌고 가는 전략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지금 포지션을 롱으로 잡아서 여러분들 끌고 가신다면 계좌가 지금 다 녹아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쨌든 지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시장이 뭐 확실하게 돌아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백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이런 시장이 여러분들 계속 될 수 있다. 그러면은 FOMC까지 지금 3주 정도 남았어요. 그냥 나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걸 시장을 좀 이용할 것인가? 항상 어제도 종목 진단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선택의 폭을 어디에 열어둘 것인가? 혹은 선택의 폭을 아예 갖지 못할 것인가?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라도 선택을 하시자. 그걸 만들어야 하방이 좀 나왔을 때, 하단이 완전히 좀 나왔을 때, 들어왔을 때 그때 내가 잡거나 아니면 가는 자리에 잡거나,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보안주나 진단키트 그리고 신규 상장주 섹터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 지금 올라가는 것도 보면 어제도 저도 전략적으로 매매 대응을 좀 했었는데 사실 신규 상장주 매매를 잘 안 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불안정하다 보니까 저쪽으로 수급이 좀 많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전략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수급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로 신규 상장주를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수급 붙을 때 들어갔다가 안 받아줄 때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어떨까,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전에는 개별 이슈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보안입니다. 전문가님, 네. 뭐 저희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딥페이크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관련해서 수사를 좀 강화해라라는 지시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딥페이크 영상을 보거나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도록 하자, 뭐 이런 법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관련해서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한 발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법제화하기에는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간 뭐 하다가 이제서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안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부분 좀 추이가 굉장히 좀 강하긴 해요. 순환매도 지금 종목들 내에서 어제는 제가 좀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좀 마찬가지 맥락이긴 한데요. 아직은 좀 자리를 좀 잡고 있고, 이것도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보안 섹터도 충분히 향후에 이제 대장적으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순환매도 지금 잘 돌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서 뭐 나쁘진 않거든요. 기존에 이제 세력들 매집도 굉장히 좀 꽉꽉 차 있고 잘 돼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보시는 그런 전략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옥석거리기는 뭐 지금 당장은 중요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다 보면 옥석거리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지금은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대해서 그런 공포의 관련주가 좀 상승이 어제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방통위에서도 이제 모든 조치를 좀 취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 텔레그램 관련해서 이제 신고 접수 이게 정부에서 좀 나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 번 더 또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나서면 하루 이틀 안에 좀 끝나진 않아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겠다. 뭐 경찰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 최근에 양자 관련해서 예타 면제 관련해서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플러스로 이제 보안 좀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까지 좀 파생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AI 기술을 좀 통해서 이제 딥페이크가 좀 사용이 되면서 그 가짜 뉴스라든지 여론 조작 관련된 그런 부분 우려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트렌드에 따른 그런 부분이고 단순하게 좀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4차 산업에 대해서 보안이 제가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보안을 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기엔 굉장히 좀 편해졌죠. 뭐 집에 가기 전에 에어컨이나 물 같은 거 이게 미리 데워놓고 뭐 에어컨 켜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보안 하나 다 뚫리면은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안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를 지금 당장을 뭘 찾으실 필요 없다. 지금은 수급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오늘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바닥권에서 천천히 좀 접근해 보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인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통 전문가님, 네. 이 보안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암호화폐나 NFT 쪽도 저희가 지금 눈여겨봐도 좋은 상황인지. 네. NFT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좋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외국에서는 반응을 좀 잘해요. STO라든지 NFT 이런 쪽 분명히 뭐 자연스럽게 이게 정부에서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증권사들도 이미 앞다투어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나중에 이제 뭐 코인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은 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국내 증시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기술력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장 가치로만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기술력 자체는 남아 있을 거고 충분히 좀 한 방은 있으나 지금 당장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좀 뭐랄까요? 너무 1차원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딥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실 코스피 코스닥 매매하는 게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 덤벼들면 사실 수익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고 너무 지금 딥하게 빠져서 여기까지 좀 파생해서 보는 그런 전략은 지금 당장은 좀 배가 고플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파생해서 암호화폐나 NFT까지 함께 챙겨봤는데요. 자,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진단키트입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도 이 진단키트에 관련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이 제약바이오 좀 쉬어갈 때 그래도 좀 잘 가는 종목 선별해서 주셨는데 네. 오늘은 관련해서 어떤 이슈 있어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뭐 코로나 감염증이 좀 다시 퍼지면서 이제 진단키트 치료제가 좀 풍기 영상 뵙고 있다. 이거는 다 보셨을 건데 네. 오늘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학교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어요. 오늘 교육 관련주도 좀 상승이 나왔고 뭐 학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30% 이상이 지금 코로나 전교생의 30%가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등교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교육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조금은 잠잠했잖아요. 이게 진단키트가 또 올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또 그러실 것 같은데 슬슬 확산이 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치료제 관련해서도 앞서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17만 7천 명분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머크사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해서 좀 가지고 왔었는데 사실 이게 물량 자체가 다 진행이 되진 않아요.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개발 중인 그런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상 기술적으로는 좀 상승 후에 좀 단기적으로 하락 후에 좀 추이를 돌리려고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만족할 만큼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직전에 이제 거래가 터졌었던 구간 절반 정도는 살짝 좀 나와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오늘 뭐 능률이나 이런 것들 교육 관련주를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 아직 차트가 좀 자리를 잡은 완벽하게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살짝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완벽하게 좀 자리 잡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교육 관련주까지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들 겪어서 이미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시잖아요. 일단 진단, 키트,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거, 마스크, 그리고 교육 관련주 순환이 한 번씩 좀 돌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테마가 교육까지 좀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일단 한 번 좀 크게 올 수 있다. 사실 지금 진단 키트가 여러분들 움직임이 여기서 끝난다면 끝나겠지만요. 이거 추이를 다시 한번 돌린다면 제약바이오 다시 제왕으로 군림을 할 겁니다. 그 점을 좀 잘 봐주시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잘 체크하자 말씀까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키트 쪽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진단키트들 중에 뭐 저희가 대표적으로 휴마시스나 뭐 수젠텍 이런 것들 살펴봐도 이제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좀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는 어떤 종목들 좀 진행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아예 무너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어제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좀 살아있죠. 추이가 좀 약하지만 차트가 좀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순환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상태예요. 하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이 종목도 지금 좀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면 이제 앞서서 이게 대응 전략이 두 가지예요. 차트가 좀 살아있는 5일선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시스템 같은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돌아치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V자 반등을 좀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 수젠텍, 뭐 휴마시스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런 종목들은 다 아실 거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구간에서도 사실 매매를 충분히 좀 하실 수 있고 장대 양봉 하나 정도는 다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구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고 다만 이게 한 번에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쌍바닥 찍고 올라오잖아요. 일단 전략적으로 지금 비중 많이 하실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는 비중 5% 정도 담으셔서 한번 여기 장대 양봉 자리 하나를 보시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쌍바닥 다지고 올라오는 것들을 보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종목들을 좀 요리해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잘 그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단키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상승 섹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전문가님, 신규 상장주 사실 뭐 웬만해서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섹터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신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등락이 좀 발생을 해요. 어제도 사실 저는 신규주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오전에도 EN셀을 매매를 했었어요. 사실 신규주밖에 매매할 게 없어서 좀 매매를 했는데 이게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면 수급에 따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옵니다. 기업의 가치나 성장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업의 가치, 성장성,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운 시장이에요. 근데 수급에 따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재밌는 시장입니다. 사실 어제 뭐 보안 관련주 건드리고 오늘도 한 번 더 하고 오늘 이제 신규주까지도 좀 어제 사실 두 개의 섹터 비슷하거든요. 어제 시장이나 오늘 시장이나 어쨌든 시장 좀 불안정함을 좀 이용을 하면 단기는 뭐를 이용한 거죠? 불안정을 이용하는 거고 불안정은 곧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을 이용하는 게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인다. 이게 뭐 섹터의 그런 뭐 M83 최근에 좀 상장했던 그런 종목, 뭐 EN셀 이런 것들이 좀 좋아서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수급이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붙어 있고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음봉 하나씩 만들고 지금
2일, 3일 정도 쉬었어요. 그 다음에 장대 항목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정도에 대부분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신규 상장주 전반적으로 한 번씩 장대 양봉조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변동성을 좀 이용한 그런 매매 전략은 좀 좋은데 어디까지나 좀 매매를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고, 일단 신규 상장주가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환매가 여러분들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시장 변동성이 충분히 좀 있다.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좀 변동성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용한 신규 상장주 바닥권에서 한 번쯤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구간들, 이게 바닥에서 지금 이게 자리를 좀 잡아놓은 구간이라 손절도 굉장히 좀 짧고 쉽고요. 5%씩은 한 번씩 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 일단 신규 상장주 너무 제가 뭐 매매하지 마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시장이 이렇다면은 한 번쯤은 해보실 만하다. 지금 대부분 양봉으로 살짝 돌린 구간이기 때문에 5% 정도씩은 한번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자. 수급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신규 상장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팁이 있다면, 지금까지 뭐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어려운 분야지만 잘 공략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뭐 양음양 패턴을 만드는 것인데, 이거 차트 한번 딱 보여주시면 M83 관련해서 이거 종목을 딱 보시면은 대부분 요즘에 상장주들이 시장이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대부분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장 후에 막 200%씩 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다 꼬꾸라진 종목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여기 14선 만들고 대부분 좀 양봉 뜨고 오늘 이렇게 살짝 돌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눌림목, 제가 여러분들 원래 눌림목을 5일에서 10일 정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제가 진단키트 말씀드릴 때 했던 건데, 기본적으로 수급이 너무나 많이 붙어있는 것들은 2, 3일 정도 쉬었다가 올라간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식의 접근 전략으로 여기 3일 정도 쉬어준 거, 이런 것들은 수급이 지금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ENCL 제가 접근했던 종목도 지금 차트가 좀 비슷하고요. 상승이 나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틀 쉬고 이게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건드시면 안 돼요. 네, 상승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목표가 대응하실 때는 여기 음봉 첫날, 첫 거래일에 음봉의 중간부 정도 올라오면은 상승이 거의 다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많이 낙폭이 나오고 그 다음에 2, 3일 정도 좀 쉬어간 그런 종목들, 아까 전진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로봇 관련주 섹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나 수급이 좀 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는 로봇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어쨌든 지금 이 한 자리 정도는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 여기도 지금 5일 정도 쉬었잖아요. 이런 식의 전략으로 짧게 방망이 좀 휘두르시고 밥값 챙긴다 생각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팁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락 섹터를 챙겨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하락 섹터는 액침 냉각입니다. 전문가님, 네.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해서 좀 기대감을 오늘 잘 가주면 좋았을 텐데 의외로 오늘 뭐 KN솔이나 GST 등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왜 이런 걸까요? 네. 일단은 뭐 경계감도 어느 정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KN솔은 오히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접근하기 좀 좋아요. 사실 액침 냉각 관련해서 지금 차트가 좀 기술적으로 좀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 지금 121선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장대 양봉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어제 자리는 좀 고가놀이 패턴이었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있잖아요. 액침 냉각 물론 기술 자체는 좋죠. 데이터 센터 기술력 좋습니다. AI에도 기술력 좋습니다. 이거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간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그런 경계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어요. 그냥 꼼짝꼼짝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전략적으로, 제가 반도체 관련주 여러분들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 같으면 지금 비중 줄입니다. 확실하게 줄여요. 전 선택폭을 제가 갖지 시장해 주지 않습니다.
키를 여러분들 내가 들고 있는 것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비중을 줄이고 엔비디아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적이 좋다. 주가가 상승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좀 좋았다. 그러니까 올라간다면 올라간 자리에서 사면 되잖아요. 만약에 예상했던 그런 기대치에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다. 그럼 이게 주가가 빠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다렸다가 좀 자른 만큼 바닥이 나오면 다시 수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여러분들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반등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들고 계신다면 여기 지금 상승 후에 중간 정도 눌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상승 후에 눌림목 절반이 중요하잖아요. 이 자리가 미끄러지면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는 자리거든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키를 내가 들고 있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와줄지 그 점을 좀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가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그리고 액침 냉각, 뭐 AI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어떨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한다 말씀까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액침 냉각 비롯해서 이렇게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약세 흐름 유지 중인 건 맞는데 네. 전문가님 너무 막 이렇게 뼈를 때리셔가지고 온몸이 아파요, 지금. 네. 온몸이 아픈 상황인데 자, 저희가 좀 이런 상황에서 집중해서 만약에 실적 발표가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엔비디아가.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대응하시라고요. 아, 지금 미리. 하시기 전에. 어차피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키를 시장에 맡기시냐고요. 키를 내가 쥐고 있으면 조금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향후에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가지는 것과 그냥 이걸 전면으로 온몸으로 여러분들 맞으시는 거는 저는 뼈를 때렸지만 이거는 뭐 골수까지도 때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전반적인 시장의 여러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 같으면은 비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한다.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사면 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 떨어지는 구간 기다렸다가 천천히 사는 것. 왜냐면 개인 투자자는 외국인들하고 다르잖아요. 돈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고 돈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대응하지 못하시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흐름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이렇게 상승 혹은 하락 중인 섹터들 함께 챙겨봤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잠시 후 2시에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알찬 내용들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지금 아까 계속해서 저희가 섹터들 살펴보고 있을 때 뼈 때리는 얘기들, 골수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 앞두고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좀 이따가 강연회에서도 다뤄주실 수 있나요? 더 뼈를 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아니 불안해하실 상황을 안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개인 투자자들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를 했고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샌가 왜 주주가 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돈 벌려고 여러분들 주식하실 거면 돈을 버실 거고요. 주주가 되실 거면 돈을 못 버실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주는 나중에 돈을 엄청 벌고
하시면 돼요. 그 전까지 어려우시죠?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관련해서 지금 시장 뭐 불안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금 시장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 대응 전략까지도 제가 세워드릴 테니까 이따가 2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은 잠시 후 온라인 강연회에서 모두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저희가 유튜브 서울경제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은 범한 퓨어에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30%인데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네. 범한 퓨어에스 또 오랜만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비중이 30%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돼서 지금 좀 부각됐던 그런 종목인데 그때 붙고서는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든 2차전지든 지금 전략적으로 박스권 대응 안 하시면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좀 아프게 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고점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이번 상승을 좀 이용해서 빠져나오시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매수가가 조금 못 미칠 수는 있어요. 기존에도 아마 좀 손실이 나셨는데 매수가가 지금 안 오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19,250원 정도까지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 자리 좀 안 오면은 또 매도 안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종목들이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기본적으로 좀 하시고, 저 같으면은 이번에 19,000원 넘겨줄 때 비중 싹 다 손절 처리해버리고 확실하게 좀 돌아서고 2만 원, 2만 1,000원짜리에서 자리 잡았을 때 그때 가서 재접근할 거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업종이나 관련해서 뭐 좋죠. 좋은 이슈인데 지금 당장은 시장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경기나 이런 부분들, 지표나. 지금 지수가 움직일 건덕지가 없어요. 개별 재료는 오히려 지금 하루하루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부각이 많이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큰 맥락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은 성장이나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을 보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범한 퓨어에스에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업종이 다시 한번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신송홀딩스 살펴볼 건데요. 매수가 9,800원에 비중이 70%입니다. 전문가님, 네. 신송홀딩스 어쨌든 간에 비중이 70%면 좀 상당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6,640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떤 연유로 좀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지수의 진짜 하방을 좀 세게 보셨거나, 일단은 어떤 전략을 좀 매매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비중 자체는 너무 좀 많이 담으시긴 했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비중을 좀 가볍게 가셨으면 좀 괜찮은 그런 섹터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지수 종목의 이제 차트를 좀 보자면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은 아니에요. 이게 10,000원대에서 좀 사셨는데 지금 바닥권까지는 다 드러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500원 좀 지지라인 좀 형성되고 있고, 여기서 좀 박스권 나오고 있고, 이게 종목으로 비하면은 지금 손절 구간이 아니고 손실 구간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료 관련주는 이제 한 방이 있어요. 음식료 업종 원래 이런 것들은 가볍게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이 좀 한 방은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 비해서는 상승할 때 올라오는 폭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쭉쭉 내려오지만 상승할 때도 오히려 쭉쭉 올라간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시장에 좀 노이즈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쟁에서도 좀 최근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부분들 중동 리스크가 있는데 좀 반응을 못했던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그 대외적인 그런 환경들이나 처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 뭐 정유, 가스, 에너지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좀 움직이는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쁜 전략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적으로 인내만 하시면 매수가 정도는 좀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비중 관리를 좀 올라오면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 구간 10,000원 잡아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12,000원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련해서 너무 나쁜
나쁜 종목은 아니나 이거는 좀 테마성인 움직임을 좀 많이 띄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지금 물가 관련해서도 인플레,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잡혀간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반대급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야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물론 뭐 한다 그래서 확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일단 금리 관련된 그런 부분들, 물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너무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간 투자를 좀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홀딩스 시간 투자를 좀 해주실 걸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10,000원 그리고 2차는 1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펩트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79,370원에 비중 5%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펩트론 49,5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참다가 위에서 사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살 때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는 좀 무서워하시니까 잘 바닥에서 안 사세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드려도 잘 안 사시다가 꼭 위에서 사시더라고. 제가 펩트론 이거 2만 원대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오늘 뭐 블루엠텍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추이적으로는 좀 한 번씩 돌릴 수 있어요.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하락이 좀 진행이 한 달 정도 된 만큼이야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은 좀 추가 매수를 5만 원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지금 매수하신 비중만큼만 조금씩 담아보시는 그런 전략. 만약에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내가 느껴지신다면 지금 당장 담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수가 조금 돌아서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때 천천히 좀 비중을 5만 원 구간에서 좀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한번 좀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주면 7만 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저 자리 오면은 좀 수익권으로 매도를 일부는 좀 하시고 나머지는 좀 흐름을 보시면 좋겠다. 비만 치료제는 이거 단기적으로 지금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다만 매수가 자체가 지금 조금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 61선 기준 라인으로 계속적으로 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직 하락이 4만 원 구간까지는 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구간에서 좀 천천히 비중 확대하시고 또 끌어가시면 이제 10만 원 넘게 간다. 그 전까지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펩트론 살펴보고 있는데요. 5만 원 선에서 비중 확대 그리고 7만 원 선에서 일부 정리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전화 02-32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저희 미스터블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2,104원에 비중 35%인데요. 전문가님, 지금 미스터블루 1,433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웹툰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신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고 웹툰은 더더욱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게 뭐 상장 이슈도 있었죠. 기존의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상장 이슈가 있을 때 사실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는 여기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2,000원까지 좀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이건 일단 빠져나오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역배열 구간에서 좀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90% 이상은 제가 성공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 힘을 잘 이용하시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딱 챙기실 수 있는데 적절하게 좀 대응을 못 하시면 손실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배열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000원 구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OTT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때 웹툰 관련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많이 보여요. 상장 이슈는 좀 한물이 좀 간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줬을 때 하반기에도 좀 출시 예정인 그런 OTT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최근에 흐름 보시면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고 뭔가 신작 그런 것들이 좀 소리 소문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개봉한 것들도 거의 저번에 이제 스위트홈 3 앵커님께 여쭤봤었는데
개봉한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좀 흥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 주어야 전반적으로 엔터나 게임 관련주 이런 업종들이 좀 돌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 이렇게 함께 챙겨봤는데요. 그래도 2,000원 선 정도 돌아올 거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SK 이터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3,500원에 비중 35%입니다. 전문가님, SK 이터닉스 지금은 17,200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풍력 관련된 부분이고 이 상장하고 한 4개월 반 정도 좀 지난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은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수급적으로만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자라고 신규 상장주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딱 박스권입니다. 지금 상단 2만 원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 나오면은 매수하신 구간 때는 한번 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단 2만 5천 원까지 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섹터가 좀 받아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재무제표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재무제표를 잠시 보면은 네. 실적이 지금 뭐 잡히진 않아요. 분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부채별도 있고 유보율은 좀 어느 정도 있긴 한데요. 전에 이제 신규 상장주 사실 투자할 때 그래요. 이게 시가총액이 5,900억이고 뭐 조금 뜯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는 지금 해리스 그 미국 대선까지도 확장시켜서 신재생 에너지는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일단 실적이 확실하게 좀 잡히지 않는다면 저는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술적으로는 박스권을 만드니까 25,000원까지 열어두는데요. SK라는 딱지를 떼고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내가 산다라고 보셨을 때는 저는 투자 메리트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조금 명확하게 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 하단 15,000원 지지되는 선에서 보유하시고 상단에 1차 2만 원, 2차 2만 5천 원 좀 바라보시고 나오시면 좋겠다. 이건 비중 관리를 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조금 줄여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은 좋은데 너무 지금 좀 부담되실 만한 비중이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향후에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찍히는지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35%가 들어가셔야 맞지 않나 이 부분까지도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비중 관리하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는 2만 원, 2차는 2만 5천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제주반도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39,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네. 제주반도체 하면은 뭐 올해 초부터 좀 계속해서 하락세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39,800원짜리가 13,460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업종이 쉬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일단 반도체도 이제 흐름이 있어요. 예전에는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갔죠. 지금 뭐죠? 한미가 잘 나가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여러분들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에 맞춘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하시면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돈 버실 수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코로나 때 반도체 관련주들 다 죽쓰고 있을 때 심텍홀딩스나 이런 거 기억나시죠? FPCB 관련해서 PCB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였잖아요. 딱 2개 움직였어요. 대덕전자랑. 그 2개 올려갔던 거 지금 느끼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에 지금 핫한가요? 아니죠. 시장은 여러분들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IT는 더더욱 이 트렌드가 빨라요. 이 점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일단 제주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매수가가 39,800원? 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제 매수가가 좀 잘못되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좀 3만 원 구간에서 만약에 사셨다면 어쨌든 대응 전략은 좀 비슷하고요. 지금 박스권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단에 이제 1차 목표가 18,000원, 2차 목표가 2만 원 좀 바라보시고 전략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가는 그런 반도체 업종으로 조금은 갈아타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높은 구간에서는 항상 수급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하다가 이제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대부분 제가 지켜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성장 가치를 논해야 되는 부분은 바닥권이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이때 뭐 많이 이런 것들 얘기하지 않아요. 애널리스트나 나와가지고 막 이런 것들 이 자리에서는 잘 얘기 안 해요. 물론 얘기를 하는데 주목이 없죠. 관심을 좀 받지 못하다가 이 자리 들어오면 이제 성장 가치를 보시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바닥 자리가 여러분들 성장 가치에 대한 투자이고 윗자리는 수급에 대한 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 들어갔는가. 수급에서 들어갔는데 수급이 끊겼다? 그럼 바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지금은 좀 박스권 대응을 유동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반도체 아무래도 업황이 돌아서기 전까지는 좀 힘든 상황인데요. 자, 1차는 18,000원 그리고 2차는 2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요. 핍박 증시. 네. 지금 계속 장이 너무 안 좋은데 네. 이런 와중에 좀 공략주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찌끔찌끔 안정적으로 가는 거 먹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세예요. 그러니까 진단키트는 대부분 상승 나왔다 좀 쉬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제 진시스템도 그랬고 오늘 말씀드릴 이제 종목이 ST팜이라는 종목인데 네. 일단 5일선 타고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은 돌파 매매밖에 답이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ST팜 같은 경우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코로나 재확산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예타 면제 카드를 좀 꺼내 들었고 정부에서 관련돼서 이제 속도를 좀 높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고요. 일단 지난 26일에 개발 속도가 이제 획기적으로 빠른 그런 백신 플랫폼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좀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이 mRNA 백신이 뭐냐면 병원체 유전물질 일부를 좀 체내에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좀 일으키게 하는 방식이다. 어렵죠? 네. 병원체 유전 정보만 알면은 바로 이제 백신 개발이 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백신 정보를 알고 바로 이거 하면은 바로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하반기 내로 mRNA 백신 후보 물질 관련돼서 임상 1상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뭐 3상도 아니고 1상이긴 하지만 일단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우리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5일선을 좀 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원고 준비했을 때 11,600원을 좀 지나고 있었는데 지금 18만 1,000원, 18만 원. 11만 8천 원. 네, 죄송합니다. 11만 8천 원을 좀 지나고 있어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천천히 좀 매수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만 5천 원, 그다음에 13만 원, 손절 라인은 10만 5천 원 여기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고 지금은 5일선 추종해서 매매하는 전략 그리고 평상시보다 조금은 수익 대응을 적게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종목 이거 진시스템 이거랑 차트 지금 비슷하잖아요. 결이 굉장히 좀 비슷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끌어갈 수 있는 종목 여기서 돌파해서 딱 한 자리 장대 양봉 한 자리 정도만 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신다면 지금 시장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오늘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ST팜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후장 전략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후장 전략은 제가 2시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일단 관련해서 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른 그런 움직임을 좀 보고 대응을 하자. 그 시장에 여러분들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요.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건 곧 수급이 뭐 원활히 좀 움직인다는 점이기 때문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시장이 굉장히 좀 좋으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멈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혹은 개별 이슈에 따른 그런 매매, 딱 2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잘 대응하시고 내일 이후에 좀 대응 전략까지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 강연회에서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보안, 진단키트, 그리고 신규 상장 관련주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ST팜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개별 이슈에 집중해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의사소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